안녕하세요. 매너코드입니다.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 우리는 지금까지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정의하고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면서 그것을 설계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한 설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상용시간 생성하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축소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ML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구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구현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혹은 무엇부터 구현을 하시나요? 제가 아는 주변의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대부분은 DB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 DB를 호출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호출하는 다른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밑에서 위로 바텀업 방식의 그런 개발을 흔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텀업으로 일단 구현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DB 테이블은 AWS나 아니면 도커 같은 것으로 생성이 되어 있다 치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쇼타임즈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쇼타임즈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구현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검증하는 코드를 메인 함수에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에다가 검증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과가 출력이 되고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하면 이게 함수가 잘 동작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보통의 평범한 개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쇼타임즈 서비스를 호출하는 밸리데이터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구현을 하고 이 구현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임시 코드가 메인 함수에 이렇게 작성이 되고 또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크리에이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요 세 개의 서비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가 요 메인 함수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그 검증하는 코드들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이렇게 모아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임시 코드인 거잖아요. 실제로 메인 함수에 이런 코드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런 코드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말 그대로 그냥 임시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임시 코드가 뭐냐 하면 테스트하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우리가 구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잘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그런 코드란 말이죠. 그러면 요 검증하는 코드를 이 임시 코드라고 해서 그냥 지워버릴 게 아니라 요거를 조금만 잘 좀 다듬으면 그러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코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임시 코드를 버리지 않고 테스트 함수로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메인 함수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든지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쯤 되면은 아마 눈치채시겠지만 이게 바로 유닛 테스트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JUnit이나 제스트 같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런 테스트 함수들을 좀 더 쉽게 실행하고 또 쉽게 검증할 수 있게만 해주면 그게 바로 유닛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테스트 함수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작성한다면 이게 뭐다? 이게 테스트 주도 개발이 되는 것이죠. TDD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사실 TDD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한다. 그냥 이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TDD 혹은 테스트 코드 작성을 어려워하는 걸까요? 왜 어려울까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히 힘든 것일까? 그냥 임시 코드 작성하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왜 어려울까?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설계에서는 그 듀레이션 혹은 영화의 길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서 상영 시간이 충돌하는지 검증하고 등록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듀레이션이 아니라 여기에 엔드 타임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엔드 타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도 엔드 타임, 여기도 엔드 타임. 이렇게 4개의 함수가 모두 바뀌어야 됩니다. 뭐 바꾸면 되죠. 그래서 코드에서도 이렇게 엔드 타임, 또 엔드 타임, 엔드 타임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코드들도 여기 어딘가에서 엔드 타임에 맞춰서 구현이 조금씩 바뀌었겠죠. 이걸 실행하면 아마 잘 동작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바뀌는 게 요거 하나 바뀌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한 일은 아니니까 어지간하면 뭐 실패 없이 한 번에 이런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본문의 코드를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를 변경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기존에 작성해 놨던 테스트 함수들, 기존에 작성해 놨던 이 테스트 함수들은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것이죠. 왜? 기존에 듀레이션을 입력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엔드 타임을 받도록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행은 고사하고 컴파일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요거 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함수가 4개지만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그 노력만큼의 노력이 테스트 코드를 변경하는데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일정이 촉박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금인 상황인데 이 본문 코드를 바꾸는 것도, 리팩토링 하는 것도, 혹은 뭐 바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것도 바쁜데 이것과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단순한 변경만으로도 테스트가 깨져서 이 테스트 코드를 본문 코드를 고치는 것만큼의 그런 노력을 들여야 한다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그건 상당한 부담이죠. 아니 이거 굳이 테스트 돌려보지 않아도 단순히 뭐 엔드타임 그냥 요 정도 고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성공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컴파일 에러가 난다고 해서 기존에 작성해놨던 이 테스트 코드들을 또 죄다 고칠 수 있겠느냐? 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시간을 짜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두 번 변경된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고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테스트 코드를 삭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변경에도 테스트 코드를 또 다 고쳐야 하니까요. 테스트 코드를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여기에서 봐서 알겠지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현실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테스트 코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밑에서 위로 구현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DB 테이블 생성하고 그러니까 스키마 정의하고 여기에 맞춰서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조금씩 위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다 구현을 하고 이제 사용자나 도메인 전문가에게 사용해 보라고 줬더니 듀레이션이 아니라 엔드타임으로 와야 되는데요. 이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요거를 또 엔드타임으로 다 바꾸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텀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변화. 작은 변화에도 테스트 코드가 깨지고 유지하기가 힘든데 바텀업 방식으로 하면 그런 변화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코드는 정말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이게 아마 실제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코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TDD를 실제 프로젝트에서 몇 번 시도해보고 이 TDD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는 지나치게 좀 이상적이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외국에 뭐 나름 그래도 알려진 그런 개발자가 TDD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물론 TDD는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텀업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구현하고 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작성된 테스트 코드가 어떤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요. 왜 개발자들은 밑에서 위로 개발을 진행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구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설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어야 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려면 사용자나 도메인 전문가의 그 머릿속에 있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생각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동차 매매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단 자동차 매매니까 자동차의 연식과 또 뭐 차종이나 주행거리, 기타 뭐 사고 유무,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것, 뭐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막연한 그런 생각들보다는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생각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월하기 때문에 DB를 먼저 생성하고, 이 생성한 DB를 기반으로 구현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말 그대로 밑에서 위로 바텀업 방식의 개발이 흔히 사용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탑다운을 하려면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가장 추상적인 인터페이스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라고 정의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이걸 정의하려면 당연히 요구사항이 분석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설계가 있어야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탑다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는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는 뭐 상용시간 생성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REST API는 무엇이 나올 수 있고, 이 REST API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계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설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이 크리에이터 서비스의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구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구현하려면, 그러면 실제로는 밸리데이터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쇼타임즈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또 DB도 필요하고, 얘네들이 다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구현하려면 나머지 것들도 다 구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모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은 create 서비스 요 메소드를 요렇게 일단 구현을 합니다. 실제 create 메소드는 밸리데이터 서비스와 쇼타임즈 서비스를 호출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선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간단하게 값만, 고정된 값만 이렇게 돌려주도록 일단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적어도 컴파일은 될 거잖아요. 또 실행은 뭐 완전하게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행은 시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누가 호출하냐 하면은 REST API가 호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 REST API의 호출을 처리해주는 요 컨트롤러까지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볼 수 있느냐. REST API니까 컬 명령을 사용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다시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최대한 간단하게 어떻게든 동작은 되게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호출하는 REST API를 담당하는 요 컨트롤러 코드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본문 코드를 구현한 후에 얘네들을 어떻게 실행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컬 명령어를 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1단계를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 밸리데이터 서비스와 요 쇼타임즈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쇼타임즈 서비스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밸리데이터 서비스는 이렇게 빠르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쇼타임즈 서비스와 밸리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 서비스도 제대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본문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 코드를 실행하고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도 그냥 컬을 호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컬과 또 아까 1단계 구현 1단계에서 실행한 이 컬은 바뀐 게 없습니다. 왜 바뀐 게 없느냐? 인터페이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시요. 요 CUR을 가지고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작성했죠. 그리고 나서 구현이 점점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요 실행하는 요 CURL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냐? 인터페이스가 안 바뀌니까. 바텀업인 경우에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임시 코드를 메인 함수에 작성하고 또 함수 하나를 작성하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임시 코드를 작성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진행할 때에는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걸 테스트하는 임시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왠지 바텀업에 비해서 탑다운이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이 듀레이션 대신에 엔드타임으로 변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엔드타임으로 변경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다른 테스트 함수들도 모두 엔드타임으로 변경을 해야 했었죠. 그런데 탑다운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엔드타임으로 바꿔야 된다 라면 그러면 본문 코드는 뭐 당연히 고쳐야겠지만 테스트 코드는 그냥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함수마다 호출하는 무언가를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변경된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최소한의 수정으로 테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바텀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작은 변화에도 테스트 코드를 변경하는 그 비용이 컸기 때문에 테스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탑다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작성한 테스트 코드가 CURL, 그러니까 하나였었잖아요.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것은 그냥 그 테스트 하나인 것이죠. 그만큼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인 것입니다. 그 적게 받는 영향만큼 실제 프로젝트에서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그런 수준의 테스트 코드가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헤매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탑다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상위에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 이 중간에는 작성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얼마든지 바텀업처럼 함수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우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까 바텀업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을 때에는 테스트 코드를 함수마다 작성했던 것은 그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진행하려면 당연히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코드들을 모아서 봤더니 함수마다 작성이 되더라 인 것이고, 탑다운에서는 구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상위에서 호출하는 코드 하나만 남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개발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개발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무리함이 있는 것이고, 그런 무리한 부분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리소스가 제한된, 여기서 리소스는 뭐 시간이 되겠죠. 제한된 시간에서 그런 무리한 부분들은 결국엔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얘기하자면 탑다운으로 진행을 했을 때 반드시 최상위 인터페이스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런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다. 그래서 작성은 할 수 있으나 중간중간 함수마다 테스트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효율적이거나 현실적이지는 않다. 결국은 최상위나 최상위 근처 어딘가에 있는 테스트 코드들이 남게 된다. 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REST API가 최상위 인터페이스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팀의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최상위의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 테스트 코드를 유지하는 게 어렵고, 왜 유지하는 게 어렵냐 하면 작은 변화에도 테스트 코드가 번번이 깨지기 때문에 그 테스트 코드를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 코드를 유지하는 게 어렵고 결국은 테스트 코드를 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은 바텀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탑다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그러면 변화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탄탄한 그런 테스트 코드가 자연스럽게 그런 테스트 코드가 작성이 되고, 탑다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 코드 혹은 TDD를 어려워하느냐? 분석과 설계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설계와 구현을 진행하게 됐고 변화에 취약한 그런 테스트 코드가 자연스럽게 작성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기본 전략이고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좀 보태보자면 일단 유닛 테스트, 또 통합 테스트, 또 엔드-투-엔드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 유형으로 구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와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통합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구분해야 하느냐?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고요. 일단 유닛 테스트에서 유닛을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닛이라는 것은 유스 케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기능 단위 하나, 예를 들면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을 읽는다, 목록을 조회한다. 요게 하나하나가 유닛인 것이지 목록을 조회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validate 함수가 있어야 되고 또 validate가 호출하는 find 함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라고 하면 검증이라는 하나의 기능이 유닛이 되는 것이지 이 validate 함수, find 함수 이거 하나하나가 유닛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닛은 함수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더 아까 바텀업에서 봤던 것처럼 함수마다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더 유지하기가 어려운,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그런 테스트 코드들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유닛이라는 걸 함수가 아니라 기능 단위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보면 validate와 find가 하나의 유닛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럼 이건 유닛 테스트냐 혹은 통합 테스트냐 두 개의 서비스가 하나로 묶여서 테스트가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통합인 것인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구분하진 않고 얼마나 작은 유닛이냐, 얼마나 큰 유닛이냐, 혹은 얼마나 유닛에 가까우냐, 얼마나 통합에 가까우냐 이렇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작성할 때에도 엔드-투-엔드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 이렇게 둘로 나누지 통합 테스트 같은 좀 애매한 그런 테스트를 따로 구분해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CURL로 REST API를 테스트했잖아요. CURL로 REST API를 테스트했는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포스트맨 혹은 스웨거를 가지고 REST API를 테스트하죠. 그런데 그 도구들이 저는 그렇게 썩 유용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스웨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도구라기보다는 문서화 도구죠. 그래서 REST API 문서를 좀 더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실행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스트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REST API를 전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긴 하죠. 그런데 포스트맨의 아쉬운 점은
반대로 문서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작하는 문서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동작하지 않는 문서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문서를 작성해 놓고 나서 이게 문서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그 문서를 참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가 실제로 동작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REST API를 테스트하는 도구로 포스트맨이나 스웨거나 기타 다른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이 컬로 이루어진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를 가지고 REST API를 테스트하게 합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쓰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를 조금 구조화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배쉬 스크립트 코드의 일부이고요. 요 테스트 같은 경우 여기 보이시는 요 테스트, 요거는 함수예요. 요 테스트 함수 안에는 이 CURL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협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터페이스를 협의하고 그걸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최우선적으로 작성하도록 얘기합니다. 주니어 개발자라 하더라도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 스크립트만 실행을 하면 언제든지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버에서 어떤 값을 주는지 또 실제로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또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따로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스크립트만 실행해 보면 기본적인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테스트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문서도 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 탑다운으로 진행을 했을 때 최상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탑다운이라 하더라도 이 중간 어딘가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복잡한 경우, 그래서 다양한 조건으로 테스트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화 예매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원에게 영화를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가 그 중에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추천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EST API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들을 직접 호출하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작성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하더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탑다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상위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 이 모기라는 게 여름에 날아다니는 그 모기가 아니고요. 또 요거 사람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에 달려있는 요 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모의 객체예요. 모의 객체. 실제 객체가 아니라 뭔가 흉내내는 그런 객체라는 뜻이죠. 테스트에 진지한 개발자인 경우에 종종 이 모의 객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탑다운으로 코딩을 진행했을 때요.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서 제대로 동작은 아니지만 일단 컴파일을 해서 실행은 해볼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한 값, 이런 값을 리턴해서 일단은 실행은 되게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밸리데이터 서비스와 쇼타임즈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객체, 아직 이게 구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모의 객체를 넣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바인 경우에는 JUnit, 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제스트,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이 목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능이 제공되면 많은 개발자분들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목객체는 정말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언제 목을 사용하냐 하면 제가 직접 만든 객체가 아닌 경우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레디스가 살아있는지 헬스 체크를 하려고 할 때 레디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핑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핑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퐁이라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퐁 대신에 다른 걸 반환하게 할 수 있느냐? 레디스가 고장나야 되는데 어떻게 고장을 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이 레디스라는 객체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는 목을 사용해서 내부에서 퐁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이 에러를 반환하도록 구현을 바꿔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요. JUnit이나 제스트 같은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는 모의 객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이 모의 객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목을 사용하는 것은 핑을 호출하면 에러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제한적으로 목을 사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객체의 동작을 바꾸기 위해서 목을 사용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진행했을 때 크리에이터 서비스, 이 크리에이터 서비스를 처음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밸리데이터 서비스와 쇼타임즈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뭔가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만든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목객체를 넣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동작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목객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이 목객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만든 객체는 언제든지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바꾸게 되면 그 객체, 변경된 인터페이스의 그 객체를 모의한 다른 이런 코드들도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바텀업에서 함수마다 테스트를 작성했더니 인터페이스가 조금만 바뀌어도 테스트 코드를 다 바꿔야 되는 그 상황과 유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을 가능하면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겠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론트에서의 테스트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종종 그런 영상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프론트엔드에서 TDD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혹은 프론트엔드에서 TDD 하기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TDD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몇 번 제목만 봤던 것 같아요. 차마 제가 그 영상을 재생시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발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텀업과 탑다운에서 자연스럽게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성을 하다 보니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또 서로 달라지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론트에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뭐 어떻게든 억지로 작성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우냐 하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프론트엔드에서 복잡한 로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프론트엔드라는 것은 백엔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만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라면 TDD가 자연스러울 수 있느냐? 프론트엔드에서 뷰를 구현하려면 피그마 같은 디자인 파일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구현해 나가는 게 보통일 텐데 테스트를 먼저 작성한다. 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API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CURL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데, 프론트엔드에서 피그마 같은 디자인 파일을 보고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구현이 됐을 때에 그 코드를 검증하는 코드를 또 먼저 작성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뭐 TDD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은 감히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프론트에서는 TDD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는 테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건 뭐 계속 눈으로 보고 테스트를 작성해야, 테스트를 따로 뭐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눈으로 보면서 사람이 직접, 개발자가 직접 검증을 해야 하는 거냐, 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어떻게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 하면, 프론트엔드에서는 스냅샷 테스트 혹은 뭐 그와 유사한 테스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 디자인 파일을 보고 구현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이고 요거는 이제 뭐 실제로 구현된 프론트 화면의 뭐 뷰라고 합시다. 이렇게 구현이 되면은 사람이, 개발자가 일단 눈으로 보고 이게 요 화면이 구현된 이 화면이 정상이다 아니다 판별을 한 다음에 정상이라면 요 실행된, 요 구현된 화면을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저장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스냅샷인데요.
이렇게 사진 찍듯이 저장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코드를 좀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더니 전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더라.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화면이 옳다 아니다 검증하는 것이 스냅샷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것은 저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제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스냅샷 테스트를 가지고 프론트 화면,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유용한,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긍정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 하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스냅샷 테스트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리액트가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모바일 플랫폼, 이런 애들은 그래도 모델과 뷰가 서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난히 리액트는 모델과 이 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냅샷 테스트가 되려면 철저하게 모델 부분과 뷰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리액트 코드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뷰 부분, 뷰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있지 나머지는 외부로 빠져 있어요. 모델이나 리소스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다른 함수로 분리를 해 놨죠. 보통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뷰 코드가 있으면 여기에 모델이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혹은 가져오는 그런 코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가져오는 코드가 있고, 이 뷰에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리액트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스냅샷 테스트를 원활하게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뷰는 딱 그 뷰에 해당하는 코드만 있고요. 요 모델,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갱신하는 이런 코드는 별도의 외부 함수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철저하게요.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그러면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뭐 모의 객체가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요 유즈 모델, 이 유즈 모델이에요. 유즈 모델의 실제 데이터들이 아니라 목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여기 있네요. 여기 뭐 에러는 펄스이고, 그러니까 에러는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정된 그런 값들을 반환하는, 이렇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고정시켜서 요 뷰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하려면 이렇게 뷰와 모델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액트에 익숙하지 않은 백엔드 서비스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프론트가 아니면 이런 유형의 테스트를 접할 기회는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냅샷 테스트 코드의 일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구현을 해놓고 나서 그 구현된 화면을 사진을 찍어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것처럼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이어오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죄송합니다. 예. 사실 설명을 하면서도 자료가 많이 좀 부실하다. 설명 자료가 많이 좀 부실해서 그냥 말로 때우는 경우가 이번 시간에 많았고요. 또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준비하지를 않아서 좀 두서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를 지금까지 4편을 진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설명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요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를 다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회사 일도 좀 바쁘고 그래서 일단 말이라도 먼저 좀 때우면서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인지를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백엔드 서비스 분석 설계를 진행하면서 영화예매 시스템을 예제로 설명을 했는데요. 우연히도 최근에 합류한 스타트업 회사가 전시, 공연, 뭐 행사 이런 것들의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가 있었지만 뭐 흔히 그렇듯이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새로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제로 개발 진행 중인, 이건 지금 플루터인데요. 플루터로 만든 프론트 쪽 모바일 앱 화면의 일부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요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포함해서요. 기획과 디자인 구현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하루가 채 걸리지가 않았어요. 클로드를 사용해서 그냥 프롬프트 몇 번만 뚝딱이니까 바로 상당한 수준의 이런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백엔드와 연결은 완전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금방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처음부터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를 빠르게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클로드 같은 LLM들이 도움이 되고 있고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클로드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을 몰라도 개발할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개발의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과 또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들은 프롬프트 몇 번만 입력하면 정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과 연결되는 백엔드 서비스, 또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이 됐을 때, 그런 때에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클로드 같은 LLM이 있기 전에는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정확히 구현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할 수가 있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술들은 이제 점점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구조적으로 탄탄한 또 확장성 있는 설계, 또 클로드가 작성한 코드를 일일이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에 빠르게 코드를 생산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들, 테스트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어야 요즘처럼 빠르게 생산되는 효율성이 극적으로 높아진 요즘 같은 개발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아직 제가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본 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백엔드 쪽을 클로드한테 맡기는 과정도 좀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백엔드를 클로드 코드에게 맡길 때는 단단한 아키텍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같은 LLM들로 인해서, 또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개발의 기본 지식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AI로 개발하는 개발 방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환영하는 편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백엔드 서비스의 분석과 설계를 4편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를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겠지만, 그 전에 AI를 활용한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안정적으로 개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2편 정도 분량으로 다음 시간에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또 고민되거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개발 방법에 큰 변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의 근본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의 기본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기본이 왜 탄탄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두서없는 설명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백엔드 서비스 분석과 설계는 다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